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 최소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지난 31일에 우리나라 제약업계를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중지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코오롱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그런지 인보사에 대한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기사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네.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세포 명칭이 바뀐 것뿐이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때문에 관련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인보사가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퇴행성 관절염이 무슨 병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흔히 무릎이 시리다고 하는 병이 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관절이 붓고서 딱딱해지고 또 튀어나와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원인은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손상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골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요즘은 20대 젊은이들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도 거의 20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겁니다. 네. 자, 20년간 1,000억 원 이상을 들일 정도로 정말 공을 들인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이 인보사가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보사의 작용 기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골관절염 치료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초기 골관절염의 경우는 병원에서도 휴식이나 적절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 약으로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중증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주사요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구하고 말기로 진행되면은 이 연골을 인공연골로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인보사는 말기로 가기 전에 중증 골관절염 환자에게 주사하는 치료제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인보사는 약으로는 안 됐지만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쓰는 주사 치료제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인보사의 효과는 어떤가요? 사실 이 주사로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관절 연골의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관절 연골은 마찰이 되고 마모되거든요. 그래서 재생 속도가 마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골관절염을 주사로 치료하는 거는 이 관절을 재생하는 것보다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관절 연골 쪽에 주사를 놔서 이를테면 기름칠 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성분을 주입해서 기름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윤활제 역할로 히알루론산을 주사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통증을 완화해주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사들은 연골 재생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데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상 먹는 약이랑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약사들은 이 성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연골세포를 넣어주면은 이 세포들이 관절 연골 부위에 정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절 연골의 재생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하지만 대부분 세포 치료제는 그런 재생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고서 몇 주가 지나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됐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 성분들이 모두 흡수가 돼서 다시 마찰로 인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상 이것도 통증 완화 효과만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인보사는 연골세포에다가 유전자 변형세포까지 넣어줬습니다. 예. 자, 일단 대부분의 주사 치료제는 뭐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통증 완화 효과는 있었고요. 네. 자, 인보세는 그래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네. 다른 치료제와는 좀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나요? 네, 약간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간 이 인보사에 들어간 유전자 변형세포가 있어요. 예. 여기에 TGF-베타1 유전자, 그러니까 이 성장인자 유전자가 이 유전자에 연골 유전자에 쏙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 세포는 그 유전자, 즉 성장인자를 계속 발현하거든요. 이 성장인자를 계속 주변으로 내뿜는다는 겁니다. 이 성장인자는 관절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 연골세포랑 유전자 조작 연골세포를 3대1 비율로 섞은 것이 인보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보사도 재생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염증을 완화하고 또 윤활 역할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아져 쓰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재생 효과를 크게 보인 약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인보사 성분이 알려진 것과 좀 달랐다 이 점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보사에 들어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 연골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유전자가 변형된 연골세포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 사람 연골세포는 맞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 유전자 조작 세포가 처음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섞인 물질은 같은 유전자가 삽입된 이 신장세포, 즉 콩팥세포였고요. 코오롱 측이 인보사를 미국에서 시판하려고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다가 예. 이거를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밝혀진 겁니다. 임상 3상,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밝혀진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들어간 거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였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장세포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신장세포는 인보사를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세포거든요. 예. 추정하기로는 성장인자를 만들 때 신장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신장세포에서 만든 성장인자를 정교하게 분리하지 못해서 이 최종 약에도 중간 단계에 쓰이는 신장세포가 혼입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세포의 확인 및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로 밝혀진 오류다. 원래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신장세포로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코오롱은 이제 그 최신 기술인 STR 기법으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예. 이같이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04년에 허가받을 당시에는 좀 더 덜 진보한 기술로 분석했을 때 예. 이제 유전자 변형된 세포가 연골세포의 특성을 보였다. 그래서 연골세포라고 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현재 더 진보한 기술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STR 기법으로 최신 기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냐 이런 질문에 코오롱 측은 이 검사는 STR 검사는 미국 FDA에서도 필수인 검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인보사를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약을 여기 위탁 업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보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STR 예. 검사를 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의외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걸 안 한 이유가 충주 공장에서 이 인보사를 단일 생산하는데 그래서 허가 당시에는 STR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충주 공장에서 단일 생산하니까 예.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약 성분이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분 그대로 있었는데 뭐 정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전성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약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해소가 되더라도요. 회사 자체의 신뢰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예. 15년 동안 제대로 검사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사실 STR 기법이 굉장히 최신 기술이라고 코오롱 측이 밝히긴 했는데요. 그렇게 최신 기술은 아니고요. 예. 90년대 중반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아, 그러면 뭐 네. 검사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성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쓰였다고 해도 인보사로 통증 완화 효과를 보기는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코오롱 측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형질 전환 세포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세포는 일정 기간 이후에 체내에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때문에 식약처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거고요. 식약처도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즉 이런 대체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국내 판매된 인보사에도 이런 같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식약처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이 결과는 오는 1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식약처에서 조사 결과 좀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코오롱 측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